바다는 인류의 미래라고 합니다. 풍부한 바다 자원 때문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바다 자원이 최근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다 환경은 과연 어떨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앞바다에 자리한 문섬 일대는 천혜의 수중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해양 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엔 어류와 폐류를 포함해 천여 종의 다양한 수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이곳 문섬 일대에 머무는 이유는 해조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 식물인 해조류는 플랑크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먹이로 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결국 생명이 넘치는 바다를 가능케 합니다. 그렇다면 제주 다른 지역의 바다 모습은 어떨까요? 제주 한림읍 앞바다에 해녀들을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커녕 해조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같은 제주 바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문섬 바닷속 풍경과는 너무 다릅니다. 바닷속에 변이 죽이게 아무 몸도 안 나고 뭣도 안 나는 거거나 물건이 더 어시는 데이라 바다에 쩌니는 막 이런데 막 감태더력 막 기서나 죽이게 요디 호구만 나가면 감태더력 막 기서나신데 이제 그런 감태도 없고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소라도 영 안 나고 전복은 약화전 해도 없고 하늘의 별 따기고. 갯녹음은 백화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바위가 하얗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갯녹음이 진행되면 해조류가 사라지고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면서 결국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갯녹음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 그리고 오염물질 유입, 그리고 연안의 난개발 등으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갯녹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대마 난류가 흐르는 축을 따라 갯녹음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갯녹음은 현재 제주 연안을 시작으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 일대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갯녹음 피해 면적을 보면 10년도 채 안 된 사이 2배 이상 확산됐고 결국 여의도 면적의 8.3배 이상의 해조류가 사라진 겁니다. 해조류라든지 육상식물은 동일한 이제 식물로 봤을 때 이 지구상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 있는 이 해조류가 1차 생산자로서 생태계 기반이 되면서 다른 유용 수산 동물들, 예를 들어 어류라든지 폐류, 갑각류 같은 유용 수산 동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고요. 또 그들이 와서 산란할 수 있는 산란장, 또 큰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은둔처의 역할을 해주면서 해조류가 그 자체로 먹이원이 되거든요. 이러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조류가 사라진다고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생태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바다에도 해조류가 없다면 CO2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바닷속에 있는 O2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생태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동성 있는 생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수산 자원도 자연히 감소되는 그런 나쁜 영향이 벌어지면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앞바다에도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갯녹음으로 파괴된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인공어초 제작 현장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선 갯녹음으로 파괴된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초는요, 지금 폭이 3.8m고요. 그리고 높이가 2.4m입니다. 무게는 8.8톤이 나가고 갯녹음 확산 억제와 그리고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크게 증진할 수 있는 어초입니다. 인공어초 제작 기술은 인공적으로 바다의 숲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공어초에 해조류가 부착하고 번식하면 물고기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가 잘 부착하고 증대할 수 있도록 고안 설계됩니다. 지금 보시는 어초는 이중도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초입니다. 해조류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 어초고요. 보시는 세로로 길게 나 있는 이 홈은 저희가 종묘 생산한 해조류, 주로 감태, 모자반, 곰피, 대왕 같은 단연생 해조류를 로프에 끼운 상태에서 인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 홈은 로프를 해조 종묘 로프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을 위해 제작되는 콘크리트형 어초는 수심 10에서 15m 이내의 얕은 바다에 설치되는 인공 어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콘크리트 사각형 어초. 햇빛을 많이 받아 광합성을 하는 해조류들이 붙어 살기 좋은 구조입니다. 수심 20m 내외에 쓰이는 것은 강제어초. 강제어초는 해조류와 폐류는 물론 물고기들에게 살기 좋은 집이 됩니다. 콘크리트 어초와 달리 강제어초는 모양 변형이 쉬운 게 장점인데 비유성 어류용으로 쓰이는 상자형을 비롯해 사다리형, 피라미드형 그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그 연안에 그 해조류나 폐류, 어류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그 조성을 하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더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어초로 구현되는데요. 어초는 그 기능에 있어 가지고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가근이라는 뿌리를 부착을 하고 거기서 성장을 하는데 그런 기질 역할을 하는 연안용 콘크리트 어초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해조류나 폐류, 어류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이나 그런 생물들이 부착하고 또 살아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어초들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그 지역에 맞도록 설치,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인공배양실에서 해조류의 종묘를 실내에서 배양 중입니다. 수심 3 내지 5m에서 3m 이상 자라는 모자반은 포자로 번식하는 다시마나 감태와는 달리 독특하게 알 형태로 번식합니다. 모자반을 인공 배양하기 위해 성숙된 모자반에서 수정란을 채집합니다. 채집한 수정란을 채묘 틀에 골고루 발라 부착시킨 후 실내에서 1차적으로 배양하게 됩니다. 이 채묘 틀에 붙어 있는 모자반은 봄에 성숙한 개체군입니다. 이 모자반의 어미로부터 유배, 소위 말해서 수정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내에서 이 종사에 붙여서 실내에서 키운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한 1 내지 2주일 동안 가이식을 합니다. 일종의 현장에 적응시키기 위한 이제 워밍업 기간이죠. 그 다음에 가이식이 끝난 다음에 이 종들을 인공어초라든가 목표로 하는 지역에 바다 숲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그 해조류 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공 배양을 마친 해조류 종묘를 인공 어초에 이식해서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는 해역에 투하합니다. 콘크리트 어초의 경우 해조류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 투하합니다. 강제 어초의 경우는 복잡한 구조를 좋아하는 볼락 등 큰 물고기들이 주로 서식하는 비교적 수심이 깊은 곳에 투하합니다. 인공 어초는 바다 생물들의 좋은 안식처가 됩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엔 인공 어초 시설 이외에 저비용 조성 기술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안반지대나 수심이 낮아 어초 시설이 어려운 연안지대에 천연안반의 패널을 고정해서 해조류를 일일이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저비용 조성 기술은 수중 저연승 시설법인데 어초와 어초 사이를 18mm 로프로 연결해서 그 줄에 해조 종류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감태와 같이 부착기가 단단한 해조류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로 바다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마을 어장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된 바다숲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964헥타르가 조성됐고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약 3만 5천 헥타르의 바다숲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이 바다숲이 조성되면 1차적으로 생태계 복원 사업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가장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그 서식지가 복원이 되면서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생산이 이제 증가되겠죠. 거기 와서 이제 그 작은 고기들이 그 살거나 안 그러면 알을 놓거나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생물들이 붙어 삶으로써 생태계가 먹이 사슬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가장 크게는 우선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직접적인 어업 소득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2009년에) 바다숲이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계리. 이 해역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주 서남쪽 사계항 앞바다, 형제섬 일대 바다 밑은 과거 갯녹음이 심한 해역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곳은 해조류를 대상으로 한 인공어초가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갯녹음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다시 저희가 3, 4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복원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해조류의 성장 상태라든지 주변의 유용 수산 폐류들의 어떤 서식 밀도 등과 같은 효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수 준비를 마친 연구원들이 수중 탐사에 나섰습니다. 연구원들은 정기적으로 인공어초가 배치된 지역에 직접 들어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과연 바닷속 모습은 어떠할까요? 바다 밑은 갯녹음이 일어났던 지역임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해조류와 수중 생물이 보이지 않고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인공어초가 설치된 지역이 나타나자 바닷속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4년이) 지난 바닷속 인공어초엔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해조류 사이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은빛 비늘을 지닌 한 무리의 자리돔이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유유자적 지나갑니다. 해조류가 풍성해지자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인공어초의 해조류에서 포자가 퍼져 갯녹음으로 사막화됐던 자연암벽에도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성하게 해조류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바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산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마을 어장의 어획량이 늘어나는 것, 바로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2009년부터 바다 사막화를 치유하고 연안 마을 어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수산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바다식목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 처음으로 바다식목일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다 가꾸기 5월 10일 제1회 바다 식목일을 선포합니다. 네, 세계 최초의 바다 식목일 푸른 바다숲으로 국민 바다 식목일은 황폐화되고 있는 바닷속 심각성과 바다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육지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듯 바다에도 해조류를 심어 숲을 가꾸자는 취지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바다 식목일은 바닷속에 황폐화된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동참을 해서 다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생태계를 회복하자는데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바다 식목일을 제정했거든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시발점이 돼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자.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바다 식목일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전 세계가 여기 좀 동참을 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북 포항 구만 이리 앞바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갯녹음이 약 7,000헥타르 정도 번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 구만 이리 앞바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바닷속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물고기가 거의 보이지 않고 해조류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반을 하얗게 석회질로 덮고 있는 산호조류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호조류는 해조류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번모하고 있는 다시마나 미역 이런 해조가 한 5월이나 6월 되면 다 녹죠. 그러면 그때 무절 산호조 포자는 7월이나 8월 말에 가장 이제 번모를 하게 됩니다. 무절 산호조가 부착되어 있는 데는 다시마나 미역 그런 해조가 잘 붙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자들이 붙지를 못하고 종간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절 산호조 밭이 돼버린 겁니다. 갯녹음이 70% 이상 진행된 포항 구만 이리. 지금 이곳 해역에 바다숲 조성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설 초기라 아직 해조류가 자라지 않은 상태지만 인공어초가 없는 지역과는 달리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의 서식처이자 은신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를 피해 숨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그래서 어린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네, 포항 구만 이리의 금년도 바다숲 조성 규모는 89헥타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해조류 이식을 위한 인공어초 등 그런 구조물은 약 4헥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중 저연성이나 모래 주머니, 천연 안반을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조성된 동해안의 다른 바다숲 조성 지역을 가봤습니다. 도루묵대가 장관을 이룹니다. 도루묵은 원래 동해안의 주력 어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부터 급감하기 시작했고 도루묵 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최근 조성된 구만 이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구만 이리도 3, 4년 후엔 이곳처럼 풍성해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도루묵은 산란을 위해 이곳 동해안 연안으로 몰려듭니다. 이처럼 해조류가 없다면 산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루묵을 연안에서 볼 수 없는 것이죠. 바다식물인 해조류는 이처럼 바다 생태계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조류의 생태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패류의 산란장, 생육장, 번식장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다에서 해조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생태계의 조절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자체가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어패류들의 서식하고 놀이터가 될 수도 하고 그다음에 어패류들이 필요한
아주 신선한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니까 이 바다 생태계의 조절자이면서도 균형 감각을 갖춘 그런 생태 기여자. 전남 여수에서 배로 2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거문도. 거문도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철마다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거문도의 명성이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거문도 해역은 회유성 어류인 갈치, 삼치, 방어, 농어 등이 많이 어획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다가 황폐화되면서 어획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문도 죽촌리 해역. 이곳 역시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입니다. 남해안 갯녹음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뿌연 바닷속. 한참을 들어가도 물고기와 해조류는 보이지 않고 붉은색을 띠는 산호조류만이 안반에 자라고 있습니다. 산호조류는 마디가 있는 유절 산호조류와 마디가 없는 무절 산호조류로 나뉘는데 이 산호조류는 엽상 해조류가 번식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붉게 보이는 안반은 얘네 산호조류가 살아있는 거고요. 하얗게 보이는 안반은 산호조류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얗게 되느냐면 이 산호조류가 죽을 때 자기를 한꺼풀 벗습니다. 그런데 벗을 때 그 위에 붙어있던 해조류 포자들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반에는 해조류가 자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얗게 변한 안반에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해조류 포자가 잘 붙지 않고요. 붙더라고 해도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포식자들이 그 어린 해조류를 많이 갉아먹기 때문에 거기서 해조류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안반 위에 부착해 자라난 어린 해조류는 소라나 성게 같은 주식동물에게 먹히면서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높은 온도에 강한 산호조류는 범람하고 토종 해조류는 생태 경쟁에서 밀리는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아열대성 생물들이 등장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수온 상승은 최근 한 40년 사이에 한 1.3도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상승률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온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전 세계의 수온 상승률이 약 3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온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문도 마을어장이 2010년에 조성한 바다숲 해역은 어떨까요? 갯녹음 지역과는 다르게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초 안팎으로 감태, 모자반 등 각종 해조류가 뿌리를 내리면서 잘 자란 모습입니다. 인공어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조류가 빼곡합니다. 그야말로 바다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자반의 길이가 1m는 넘어 보입니다.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이곳은 이미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터널형 어초엔 어린 물고기들이 포식자를 피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같은 거문도 해역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닷속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해조류가 가득한 안반과 산호조류가 빼곡한 안반, 물고기가 때를 이루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바다숲 조성 사업은 바다를 치유하는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이제 이곳 바다는 인공어초에서만 해조류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연 안반으로 해조류가 번식해 나가면서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충림을 조성하거나
해조류를 이식했을 경우에 그것을 성공을 했구나 아니면 좀 조성이 잘 됐구나 하는 평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보면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곳에서 새로운 포자가 발생해서 그 인근에 새로운 해조류가 이입됐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로 굉장히 성공한 예로 보고 있거든요. 당초보다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당초에는 약 1,000g 정도 해조류가 자라던 것이 지금은 약 3,000g 정도, 그러니까 약 3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측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안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서해. 서해는 제주나 동해의 남해보단 상대적으로 갯녹음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서서히 갯녹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그런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그 서해가 원래 이제 부유물질도 많고 그랬었지만 연안의 뭐 간척이라든가 방조제 건설, 뭐 해사 채취 이런 등으로 해서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 종들에 대한 어떤 남획으로 인해서 그런 종들이 적어져 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쥐치나 말쥐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급 어종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없어져 감으로써 지금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조식동물 그러니까 가령 뭐 성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생 발생 시기에 유생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아남아서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체가 돼가면서 점점 해조류를 먹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서해 같은 경우는 그런 갯녹음이 더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씩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의 균형이 없어짐으로 해서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2009년에 조성한 충남 태안군 의향리 바다숲 조성지. 이곳은 해안 독살 안에 잘피숲을 조성했습니다. 독살은 돌을 쌓아 담을 만들어 물이 들고 나는 조석차를 이용해 바다 생물을 잡는 방식인데 독살 안에 잘피를 심어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는 잘피는 모래나 뻘에 뿌리를 받고 살며 광합성을 하는 단연생 해초류입니다. 독살 안이 서해 대부분 해역과는 달리 그 물살이 좀 세지 않고 간조시에도 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도 독살 안이 연못처럼 이렇게 물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피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잘피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영양염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적조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해초입니다. 또 잘피는 뿌리로 퇴적물을 잡고 있어서 모래나 갯벌의 침식을 막아줌으로써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아 물고기의 산란장이자 생육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식물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잘피숲엔 플랑크톤이 붙어 살게 되고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작은 벌레가 서식하고 작은 벌레는 어린 물고기에게, 어린 물고기는 큰 물고기에게 먹히는 바다 생태계를 이루는 완벽한 먹이 사슬이 이곳 잘피숲에서 이루어집니다. 충남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해안 독살에 잘피숲 인공조성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석훈 박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그 부착 미세 조류가 있습니다. 보통 식물 플랑크톤이 여기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바다 생태계의 기둥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둥이 딱 서 있어야 예. 그 위에 뭘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네. 사실은 이런 생물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요.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인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이렇게 망가져야 그 다음에 문제를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이곳은 잘피가 무성하게 군락을 이뤘던 곳인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피가 없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서해안에서 많이 시행된 간척 사업입니다. 이로 인한 지형 환경 변화가 생겨 잘피 생육장이 사라진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깊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를 지금 한 두세 개체씩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손을 이걸 싹 빼면은 이게 뻘이 힘이 있어가지고 쥐가 쫙 닫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어놓은 데다가 주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꽂아서 눌러주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제가 경제학자로서 보면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런 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와가지고서 뭐가 좋아졌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지켜봐주고 인내해주는 게 필요할 텐데. 예, 맞습니다. 작은 바다 식물이지만 바다 생태계에 있어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 이 자원이 훼손되는 것은 잠깐이고 회복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보고 시행하는 급급한 개발에 앞서 훼손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게 잘 있을 때 지켰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린 중요성을 몰랐고, 일단 지금 돌이켜보면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은 다시 복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복원하는 게 낫지 바다 생태계가 훨씬 더 망가진 다음에 복원하려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한 생명이 존재하는 바다.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곧 생명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현재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오류로 자연을 파괴했다면 우리의 손으로 다시 복원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